안녕하세요, 바람돌이입니다. 오늘은 수정 애프터블로우 설치 관련된 영상입니다. 수정 애프터블로우 설치하시기 전에는 배터리를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먼저 미리 탈거를 해 놓고요. 그리고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조수석 글로우박스 안쪽에 설치가 되는데요. 글로우박스를 먼저 탈거하기 위해서는 글로우박스를 열어주고 옆쪽에 쇼바가 있어요. 요거를 먼저 빼줍니다. 요걸 먼저 빼주고 아래부터 힘껏 잡아당겨 주시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빠지고요. 안쪽에 나사가 한 7개 가량 정도 있고요. 옆쪽에도 나사가 1개 정도 별도로 있거든요. 이 나사를 별나사 25mm짜리로 하나 다 빼주셔야 합니다. 먼저 그 글로우박스 안쪽에는 7개가 있고 옆쪽 그러니까 휴즈박스 쪽 있는데 1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갖고 휴즈박스 커버를 먼저 열어주시고 저쪽에 별나사를 먼저 하나 빼주셔야 되는데요. 커버를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아래쪽에 약간 키 넣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빼시고 나서 안쪽에 커넥터, 몽텅구리 커넥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콜레오스 수출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드밴스 에어백이 들어가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2m 스위치 그 커넥터입니다. 국내향에는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냥 커버 쪽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다 빼주신 다음에 글로우박스 안쪽에 보이는 별나사를 하나 먼저 풀어주십니다. 별나사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고 25mm로 먼저 요걸 하나 풀어주시고 요게 1개고요. 이걸 먼저 빼주신 다음에 글로우박스 안쪽에 그 나사를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빼주시고 위쪽에 3개, 하나, 둘, 3개 위쪽에 보이시죠? 저거를 먼저 이제 순서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3개를 빼주시는 데 있어서 자세가 좀 안 나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별나사만 있으면 별나사부터 순차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를 탈거해 놓은 상태라서 내부에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별도 그 후레쉬를 켜고 지금 빼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개를 순차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도 나사가 한 4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나사 4개를 빼주실 때는 안쪽에 불을 조금 더 비추신 다음에 안쪽에 위쪽에 2개 그리고 아래쪽 아까 전에 쇼바 있는 쪽에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2개를 빼주시면은 이 글로브 박스는 그냥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빼실 때는 이렇게 처음 나사 뽑은 데 있죠. 거기 쪽이 이렇게 그 키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살짝 벌려 주시면서 빼주시면은 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나사 2개를 순차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영상을 촬영해 놓은 거를 그 편집 프로그램 이용해 갖고 중간중간 이게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사진을 별도로 더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4초에서 한 6초 정도 그 영상 중간중간에 그 참고 이미지는 별도로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 저쪽부터 잡아 당겨 주시면은 좀 빠지게 돼 있고요. 위에 그 글로우박스 등 커넥터부터 먼저 빼주시고 밑에 커버를 밑으로 제껴주시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는 이제 애프터블로우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애프터블로우 순정 애프터블로우 구성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커넥터랑 모듈하고 브라켓 이렇게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애프터블로우 커넥터를 다 뽑으신 다음에요. 그 커넥터를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프터블로우 이게 모두 잭바이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커넥터 연결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하신 다음에 애프터블로우 쪽에 커넥터 안쪽에 보시면은 깊숙이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커넥터를 먼저 빼시고, 그리고 나서 애프터블로우 그 모듈에다가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어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저 안쪽에 이렇게 모터처럼 동그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정 어려우시면 그 커넥터 보시면 잭 바이 잭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잭이 있어요. 그거를 안쪽 손 깊숙이 넣으셔가지고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이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자세는 안 나요. 꼽는 데 있어서. 네, 그거를 보시면은 뭐 누구나 쉽게 이 커넥터가 그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거를 손을 깊숙이 넣으셔서 뽑으신 다음에 저 안쪽에 커넥터 그 잭바이잭으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껴 주십니다. 이 작업이 자세가 안 나서 그렇지 연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넥터는 길이가 충분하니까 연결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애프터블로우에다가 커넥터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 안쪽에 철 빔이 있어요. 그 빔에다가 동봉면 나사로 브라켓을 먼저 고정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나사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다른 점이 있다면 브라켓을 연결할 때 그 커넥터에 그 접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그 철 빔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브라켓을 먼저 연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쪽 나사가 이렇게 10mm 그 복수알만 있으시면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안쪽은 플러스 나사라서 뭐 고정을 하셔가지고 그 십자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서 꽉 조여주셔도 되고요.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시다라고 하면 주먹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편한데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손으로 꽉 누르신 다음에 그 10mm 복수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접지 커넥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인가돼서 애프터블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요. 반드시 접지를 연결해 주시고 꽉 조이게 흔들림 없이 꽉 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브라켓에 그 애프터블로우 모듈을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접지를 연결을 하고 있네요. 접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고정을 하시면 저렇게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이 어디 이렇게 뭐 부딪혀서 이제 잡소리가 나거나 이러지 않게 선 정리를 일부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브라켓을 안쪽부터 브라켓 고정된 부분에 있어서 모듈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이 모듈 고정시켜 주시기 전에 그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 애프터블로우 모듈에 보면 전원 버튼인데 온 오프 부분하고 테스트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글로우박스를 조립하기 전에 그 테스트 키로 이 애프터블로우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인가돼서 작동이 되나 그렇게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차후 애프터블로우가 좀 운행 그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립을 할 때는 그 전원 버튼을 온 버튼으로 보면은 그 버튼부에 이렇게 LED 녹색 LED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녹색 LED 쪽으로 전원 온 버튼이 그 스위치가 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브라켓에 고정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을 하면 저런 형식으로 애프터블로우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원선을 이제 그 운전석 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전원석 쪽을 나머지 선들을 플러스 선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운전석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꽂을 때 비슷한 일반적인 집에서는 세탁소 가면은 주로 이렇게 철제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아무거나 좀 얇은 걸로 테이핑해서 안쪽 말 그대로 뭐죠 바람 안쪽에 FW 뒤쪽에 안쪽 밑에 보시면은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찔러 주시면은 운전석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사진으로 지금 각도가 안 나와서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사진으로 별도로 그거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딱 사진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걸 한 번도 안 뜯어보신 분 같은 이게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한번 뜯어보시거나 실제 여기를 뜯어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맨 구석 쪽으로 찔러 넣으시면은 운전석 쪽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숙이 찔러 넣으시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히는 부분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운전석 쪽에 악셀 페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거기까지만 넣어주시면은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셔갖고 그걸 보시면은 지금 애프터블로 커넥터가 연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저쪽에 지금 브라켓에 걸려 있죠. 저 선을 쭉 뽑으셔가지고 이제 운전석 휴즈 박스까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연결할 때 그냥 쭉 뽑으시지 마시고요. 뽑으실 때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뒤쪽으로 악셀 페달 안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과를 하시면 악셀 페달에 전혀 간섭이 없고요. 브레이크 페달은 그 뒤쪽으로 또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핸들 축이 있어요. 핸들 축도 뒤쪽으로 넘겨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앞쪽으로 돼 있는 잘못돼 있으면은 뭐 운행 중에 브레이크나 악셀 밟을 때 이게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악셀이랑 브레이크 페달 뒤쪽으로 반드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연결을 하시고 휴즈 박스까지 쭉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이유는 휴즈 박스에서 상시선과 ACC선 두 가지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시선은 애프터블러에 이제 전원이 나갔을 때도 애프터블러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CC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동이 켜졌다가 꺼졌는지 얼만큼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상시선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배터리 본선에 연결하고 이 ACC선은 듀얼 휴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휴즈 박스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전원이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선이 끊어지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선은 어느 정도 대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수석 쪽으로 돌아서 이제 글로우박스 조립을 해야겠죠. 나머지 선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우박스를 다시 재조립을 해 주십니다. 조립은 뭐 분해의 역순이시니까 뭐 요거는 영상으로 쭉 참고적으로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좀 끊어졌는데 이 상시선하고 ACC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상시선은 휴즈박스 본선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보통 블랙박스 연결하는데 뭐 듀얼 휴즈라든가 아니면 휴즈 다리에다 걸어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보통 연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물론 개인적으로 DIY 하거나 샵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순정 애프터블로의 이런 상시선 연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진에서도 잠시 보셨다시피 되게 굵은 선, 그러니까 좀 게이지가 두꺼운 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커넥터도
휴지 커넥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형태의 그런 형태로 물리게 선에 브릿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휴즈까지 또 거기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 뭔가 어스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휴즈가 끊어져서 차체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누구나 뭐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 사진과 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해는 조립의 역순으로 반대로 그 글로우 박스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8개의 나사를 꼽았잖아요. 8개의 나사를 다시 반대로 반드시 꼽아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하고 분해를 하다 보면은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하다 보면 나사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뭐 끼다 보면 자기가 빼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잊지 않게 꼭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사를 반드시 공정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나사가 남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다 조립하고 나서 나사 나오면 어디에서 빠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나사를 꼽아 주시고요. 분해는 조립의 역순식으로 다시 글로우 박스를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우 박스 분해 조립은 나사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긴 처음에 분해할 때 옆에 쇼바 부분을 안 꼽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분해 조립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잊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꼽아 주셔야지 이 글로우 박스가 열고 닫을 때 좀 스무스하게 열리고 스무스하게 닫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잊지 않고 꼽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차는 아니고요. 제 차 촬영을 할 때 촬영을 찍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지인분이 또 순정 애프터블로우를 설치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해갖고 그걸 설치하면서 별도로 다시 또 찍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기어박스나 이게 좀 제 차랑 좀 다르죠. 저 레쿠스 기어박스인데 지금 쓰시는 분은 뭐 잘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좀 순정을 좀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블로우도 이전에 뭐 리튬이온 방식이 뭐 있을 때는 달지 않았지만 순정이 나와서 그래서 달게 됐습니다. 네, 나사는 다 체결하고 나서 나사가 다 빠짐없이 체결됐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한번 하고 글로우 박스를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역선으로 밑에부터 힘을 주어서 꼽아 주시면 되고요. 힘 주어 꼽아 주신 다음에는 쇼바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제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야겠죠. 운전석 쪽 휴즈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 컴퓨터 사양이 느려서 그런지 지금 후시 녹음식으로 영상 안에 음성을 넣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막 뚝뚝뚝뚝 끊겨서 이게 제대로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안타깝네요.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이제 그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핸들에 가려가지고 실제로 휴즈박스 부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그 사진을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휴즈박스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본선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 핸들 아래에 그 커버 피니셔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본네트랑 연료주입구를 여는 버튼 밑에 보면 10mm짜리 나사가 두 개, 그 복수 알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10mm로 두 개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커버를 탈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커버를 탈거하고 나면은 그 휴즈박스 뒤쪽에 본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탈거할 때는 10mm 볼트를 2개 푸시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휴즈박스 안쪽에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또 25mm 별나사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것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버를 탈거를 하시고 이제 박스 본선에 휴즈박스 본선 쪽에다가 상시 전원, 아까 전에 그 되게 큰 노란색 줄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하시기 전에 커버를 보시면은 ACC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ACC라고 휴즈 커버에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는 맨 처음에 여기다 연결을 했었는데 이 ACC 선이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ACC지 실질적으로는 상시선으로 계속 전원이 인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애프터블로우를 처음엔 여기다 넣었다가 제대로 안 돼서 확실하게 시동이 꺼지면은 전원이 꺼지는 걸로 알고 있는 파워소켓 2, 그러니까 파워소켓 2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그 2열에 보시면 파워소켓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 말대로 전원을 인가시키는 휴즈가 있거든요. 휴즈 박스에 보시면은 그거는 이게 차종마다 조금씩 차종마다 다른다기보다는 연식별로 휴즈 박스의 형태가 좀 바뀌었는지 살짝 다르더라고요. 다른 뭐 지인들 차를 뜯어보면은 살짝 다른데, 그 제 차 같은 경우는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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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줄부터 왼쪽 세 번째 줄에 15A짜리 말 그대로 그 파워 투핸드가 있는데, 다른 차 같은 경우 또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휴즈 박스 탈거할 때 그 커버에 그 휴즈 안내도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듀얼 휴즈에 이미 한 10A짜리가 꼽혀 있는 거 외에 그 휴즈 박스 뽑은 거를 그 듀얼 휴즈에다 꼽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꼽아 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휴즈 뽑으실 때 보면 휴즈 리무버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건 너무 작아서 휴즈를 잊어먹거나 뺄 때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롱노즈 플라이어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롱노즈 플라이어 하나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롱노즈 플라이어로 뽑다가도 살짝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잠깐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휴즈를 찾긴 찾았습니다. 떨어뜨렸었는데 바닥에 살짝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휴즈 커버의 휴즈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휴즈를 연결해 주십니다. 조금 되게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동차 전원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두 번째 투핸드 파워 소켓이라는 거 보시죠. 그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정이라 그래서 그런지 듀얼 휴즈라 이런 게 일반 애프터마켓 제품보다는 잘 맞더라고요. 저도 블랙박스랑 그리고 USB 추가 USB 그리고 뭐 멀티미터, 그러니까 배터리 멀티미터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듀얼 휴즈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휴즈 본선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기 한 가닥짜리 선이 보이시죠? 그쪽 선에다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휴즈 박스 뒤쪽에 보시면은 선이 하나짜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커넥터도 한 개고 그거를 먼저 뽑으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주름관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거 그 전열 테이프로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열 테이프 빼시면은 주름관이 반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름관을 끝까지 밀으신 다음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저 커넥터거든요. 저 커넥터를 이제 찾으셨으면은 전기 테이프를 다 풀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름관을 맨 뒤까지
끝까지 밀어주시면 딱 적당하게 됩니다. 너무 짧게 하시면은 나중에 커넥터를 꼽을 때 되게 간섭 현상도 많고, 커넥터가 이렇게 그 휴즈 박스에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정이라서 그런지 그런 커넥터 부분은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커넥터 그 브릿지 시키는 그 커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잡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휴즈박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시거나 운행 중에 뭐 옆에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박스의 안에 보면은 그 잡소리 방지를 위한 그런 흡음 테이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스펀지로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다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건 더 이상 뽑을 일은 없는 그런 커넥터니까요. 거기다가 잘 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커넥터를 커넥팅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잘 꼽아주신 다음에 선에다가 잘 물려서 양쪽 이 작업을 하실 때 뭐 주의하실 점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사만 돌리면은 이게 물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한쪽 나사만 먼저 너무 깊게 돌리다 보면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선이 삐져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좌우 나사를 되도록이면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셔야지 이게 꽉 물려주고 선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커넥터 요거 같은 경우 순정 그 접지 커넥터를 실제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어떤 선에다가 정확하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는 지금 화면 각도가 안 나와서 촬영을 그 부분을 못했어요.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삼각대에 놓고 찍다 보니까 각도가 안 나서, 나중에 영상 다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핸들이 가려갖고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제 차 작업을 하면서 촬영해놨던, 블로그용으로 촬영해놨던 그 사진 제가 영상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요 순정 애프터블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양옆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조여지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 살짝 이렇게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렸는데,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시간 넘게 하고 있네요. 뭐 사진 이미지 좀 넣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 안 잡힌 그런 부분의 사진을 또 찾아서 넣다 보니까, 지금 나오네요. 저렇게 커넥터를 넣고 양쪽으로 나사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흡음 테이프, 스펀지 테이프를 통해 갖고 저렇게 소리 나지 않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커넥터 자리에다가 다시 정확하게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 작업이 끝나시고 나면은, 그리고 제가 영상 쪽에 처음에 그 차량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상시 접지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휴즈 전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상시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어스가 나거나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차량 전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전체 휴즈가 나가거나 뭐 차량이 되게 중요한 부분에 휴즈가 나가서 차량이 아예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배터리를 탈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점을 차량이 잘못되는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저는 가장 뭐 이런 작업에 자신 있다라고 해서 그냥 탈거 안 하고 하셔도
뭐 운이 좋으면은 뭐 이상 없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탈거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다 탈거를 하고 했고요. 또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차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지인의 차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작업 시간보다 조금 더 한 번에 막 확인해 막 재확인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휴즈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듀얼 휴즈에다가 꼽아서 배터리, 파워소켓 투핸드 2열 그 휴즈 커넥터에다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이게 모든 휴즈 박스가 뭐 연식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하고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듀얼 휴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또 그 사진을 하나 마지막으로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듀얼 휴즈가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참고를 드려야지 이 DIY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DIY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금손,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아주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마이너스 뭐 초등학교 때 배터리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그 꼬마 전구 켜보시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주의할 사항만 조금 유념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못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샵에 맡기거든요. 물론 현재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샵에 맡긴 거는 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미션 오일을 갈거나 아니면 뭐 축을 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장비도 없거려니와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휴즈 박스 보시면 저 위쪽에 지금 휴즈 연결된 거 보이죠? 저런 형식으로 마지막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은 여기서 또 이제 분해의 역순이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하시고 제대로 연결되는지 최종 흔들림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덜럭덜럭 소리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최종 뭐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케이블 타이가 정 없으시면 그 전기 테이프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추가된 선은 이렇게 감아주시면 좀 더 고정이 좀 용이롭고 실적으로 막 이렇게 플라스틱 트림에 부딪혔을 때도 소리가 좀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조립을 분해 역순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점이 DIY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에 뭔가 해당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지 제가 뭐 오래된 작업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뭐 재조립을 하거나 아 이렇게 뭐 잡소리가 나거나 했을 때 아 거기서 소리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간단한 거는 또 그리고 이제 사업소나 서비스 센터 가서 시간 뭐 오전이라든가 뭐 오후 뭐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두세 시간은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소요된 시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편한 시간에 그냥 쉽게 그런 부분 잡소리나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AS 기간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뭐 굳이 직접 할 필요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시간 대비 이런 부분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서비스 센터 가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직접 그냥 간단하게 손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애프터블로우가 실제 작동이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